여러분도 혹시 옷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교복이 있나요? 먼지가 쌓이고 좀 먹어가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매달려 있는 그 옷. 오늘은 그런 교복에 얽힌 조금은 엉뚱하지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50대들. 하루하루 현실에 치여 살아가던 그들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7세로 돌아갔는지, 그 마법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번 동창회는 뭔가 특별하게 해보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김성민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3학년 7반 동창회 준비 모임에서 나온 이 제안은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특별하다는 게 뭔데? 반장이었던 이미영이 물었죠. 지금도 여전히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그녀는 벌써부터 예산과 장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교복 입고 만나는 거야. 교복 파티. 채팅방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50대 중반의 교복이라니. 미쳤나? 크크크. 교복이 들어가겠어? 우리 나이에 그게 말이 되냐? 예상했던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 언제 마지막으로 교복 입어봤어? 졸업식 이후로 한 번도 안 입어봤잖아.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냐는 그 한마디가 묘한 설득력을 발휘했어요. 정말로 언제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어봤을까요? 박준호는 집에 가서 몰래 옷장을 뒤졌어요. 아내 몰래 슬그머니 30년도 넘게 방치되어 있던 교복 상의를 꺼내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아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다가 교복을 발견했어요. 아, 그냥 동창회 때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설마 이거 입으려는 건 아니지? 한번 입어나 보려고. 아내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목소리로. 사실 처음 반대했던 사람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어요. 나는 교복이 들어갈까? 어떤 모습일까? 그때 그 느낌이 다시 날까? 이미영은 퇴근 후 집에서 교복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치마 길이가 참 짧았네요. 그때는 무릎 위 10cm가 기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교복이야? 고3 딸 수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응, 엄마가 너만 할 때 입던 거야. 우와, 진짜. 한번 입어봐. 야, 이걸 어떻게 입어?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한번 궁금해. 딸의 응원에 힘입어 이미영은 거울 앞에서 교복을 대어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편 고등학교 때 깡패로 통했던 박태연은 집에서 교복 바지를 입어보다가 완전히 좌절했어요. 허리 부분에서 버튼이 잠기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진짜 안 돼. 하지만 아내가 한마디 했죠. 여보, 한 달만 살 빼봐. 나도 도와줄게. 그렇게 태연의 교복을 위한 다이어트가 시작되었어요. 50대 중반의 교복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창회 D-30점. 채팅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던 사람들이 하나둘 혹시 교복 구할 곳 없나?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교복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버렸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나? 성민이가 나서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놀랍게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추억의 교복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기 측정이 문제네. 여자들은 더욱 신중했어요. 예전 치마 사이즈로 주문했다가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정수연은 몰래 재단사에게 갔어요. 아줌마, 교복 좀 만들어주세요. 교복이요? 따님 것인가요? 아니요, 제 것이요. 네? 재단사 아주머니의 당황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니 웃으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끔 있어요. 추석 때문에 교복 만들어달라는 분들. 드디어 동창회 당일 각자 집에서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영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50대의 얼굴인데 교복을 입으니 어딘지 모르게 17세의 그 소녀가 보이는 거예요. 나 꽤 괜찮은데? 태연은 한 달간의 피나는 다이어트 끝에 교복 바지를 입는데 성공했어요. 물론 버튼은 겨우 잠겼지만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 허리는 좀 더 나왔지만 어깨만은 여전히 넓고 듬직했어요. 야, 나 아직 폼 나네. 준호는 교복 셔츠를 입고 머리를 빗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교복에는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옷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약속 장소는 학교 근처 음식점. 첫 번째로 도착한 건 성민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오는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왜 교복 입고 다녀요? 초등학생 한 명이 정말로 물어봤어요. 아, 그냥 추억 때문에. 두 번째로 도착한 미영이를 보고 성민이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와, 너 진짜 17살 같다. 정말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미영은 30년 전 그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물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특유의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은 그대로였어요. 너도 어떻게 교복이 다 들어가? 한 달 동안 죽어라 운동했어. 하나둘 친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교복을 입고 나타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태연아. 수연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분명히 50대의 모습인데 교복을 입으니 정말로 고등학생 때 그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식당에 앉아서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어요. 뭔가 코스프레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 기억나?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태연이 시작한 추억담에 다들 깔깔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17세 때 그 웃음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때 미영이가 완전 빨개가지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미영이의 반응도 17세 때 그 반응 그대로였어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30년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기억나? 우리 문화제 때 밴드 했잖아. 준호가 말하자 모든 사람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준호가 기타 치고 성민이가 노래하고. 와, 그때 정말 인기 있었지. 이상해요. 분명히 50대인데 교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 정말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심지어 말투까지 그때로 돌아갔어요. 야, 우리 예전처럼 야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성민이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진짜 학교 앞 그 떡볶이집 아직 있나? 있어. 며칠 전에 확인해봤어. 일행은 우르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교복을 입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로 고등학생들 같았다는 거예요. 야, 뛰어가자. 누군가 소리쳤고 50대들이 교복을 입고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10m도 안 뛰고 헉헉거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17세였어요. 떡볶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사장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30년 전에 여기 다니던 할머니,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왜 아직도 교복을 입고 있어? 사정을 설명하니 할머니도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끔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 떡볶이를 앞에 놓고 앉아 있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떡볶이인데 교복을 입고 먹으니 맛도 다른 거예요. 와, 이 맛이야. 바로 이 맛. 그지? 완전 추억의 맛이지? 태연이는 떡볶이를 호호 불며 먹으면서 말했어요. 그때는 이런 게 제일 행복했는데 모두들 조용해졌어요. 그때는 정말로 떡볶이 한 그릇이 최고의 행복이었거든요. 용돈 모아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떡볶이, 달콤한 단무지, 시원한 국물. 야, 기억나? 첫사랑 얘기.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구? 3학년 5반 김민수? 어떻게 기억해? 부끄러워. 17세의 첫사랑. 그 설렘, 그 떨림, 그 간절함. 5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 추억이에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 편지 쓰다가 찢어버리기만 몇 번을 했는지. 준호가 말했어요. 나도 고백 못 해보고 졸업했어. 지금도 후회돼.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야, 우리 노래방 가자 라고 소리쳤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소리였죠. 50대 중반의 반듯한 주부가 무슨 노래방이냐고요? 하지만 교복을 입은 미영이는 17세 미영이었어요. 노래방에 도착해서 처음 나온 노래가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였어요. 왜 바꾸지 않고 머뭇거리고만 있는가? 성민이가 마이크를 잡고 열창하기 시작했어요. 50대의 목소리로 부르는 90년대 가요라니.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감정이 실린 것 같았어요. 이어서 Come Back Home, H, O, T, 의 캔디, S, E, S의 Dreams Come True. 그때 그 시절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야, 이거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잖아. 맞아, 이거 들으면서 복도에서 춤췄었지. 태연이는 진짜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의 몸이지만 그 춤 사위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 야, 우리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냐? 맞다. 아이들 숙제 봐줘야 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마치 야자 시간이 끝나도
집에 가기 싫어하는 고등학생처럼. 조금만 더 있자. 내일 토요일이잖아. 언제 다시 이렇게 모일지 모르는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있잖아. 나 오늘 정말 행복해. 언제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 걱정 없이 웃어봤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알겠어. 수연이가 말했어요. 뭔데? 17세의 마음. 설레고 꿈꾸고 모든 게 가능할 것 같던 그 마음. 교복 한 벌이 이렇게 큰 마법을 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일행은 새벽 2시까지 함께 있었어요.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모교를 바라봤어요. 야, 학교 담벼락 넘어가 보자. 야, 미쳤어? 우리 나이에? 그래도 한 번. 결국 태연이 먼저 담벼락에 매달렸어요. 물론 넘지는 못했지만요. 50대의 몸으로는 무리였거든요. 하하하, 예전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저기서 우리 체육대회 했었지. 맞아, 개주 때 내가 바통 떨어뜨렸던 거 기억나? 그때 너 완전 울었잖아. 모든 추억이 생생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있잖아, 그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준호의 말에 모두들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17세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시간. 각자 택시를 타면서도 아쉬워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모이자. 다음엔 체육복 입고 만날까? 하하, 그것도 재미있겠다. 집에 도착해서 교복을 벗으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다. 거울 앞에서 교복을 벗고 일상복을 입으니 다시 50대의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좀 달라 보여? 응, 뭔가 밝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정말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교복을 입고 친구들을 만난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난리였어요. 어제 정말 재미있었어. 꿈에서도 17살이었어. 크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완전 부러워해. 남편이 내가 달라졌다고 하네. 미영이가 올린 메시지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나도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이 뭔가 다르다고 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하룻밤의 추억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태연이 올린 메시지. 형들, 나 오늘 아침에 거울 보는데 웃고 있더라. 언제 이렇게 만족스럽게 웃어봤나 싶어. 정민이의 답장. 나도 출근길에 콧노래가 나와. 서태지 노래 크크.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교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니. 그 후로 이 동창회는 전설이 되었어요. 다른 반 동창들이 소문을 듣고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해보자. 정말 재미있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 전체에 교복 동창회 붐이 일었어요. 심지어 다른 학교 동창들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죠. 미영이는 딸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 나중에 그리워질 거야. 엄마는 어제부터 완전 달라졌어. 뭔가 젊어진 것 같아. 준호는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조언했어요. 가끔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해. 너희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태연이는 다이어트를 계속했어요. 교복을 계기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수연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그 곡들을 연주하면서요. 교복 한 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50대 중반의 사람들이 교복을 입고 찾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자신이었어요. 어른이 되면서 책임감에 짓눌리면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17세의 그 순수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교복이라는 마법의 옷을 입는 순간 그 잃어버린 자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순수한 우정이었어요. 어른이 되면서 관계도 복잡해지죠. 이해관계가 얽히고 계산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순수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좋아서 재미있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꿈꾸는 마음이었어요. 17세 때는 모든 게 가능했죠. 꿈도 크고 희망도 많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어른이 되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포기할 것들도 많아지고. 하지만 그날은 다시 꿈꾸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 성민이가 며칠 후 카톡에 남긴 메시지였어요. 정작 어른이 되어보니 17세가 그리워지네. 맞아요.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 17세를 떠나보냈지만 정작 필요한 건 17세의 그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6개월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야, 이번엔 체육복 어때? 또 성민이었어요. 역시 아이디어 뱅크답게 새로운 제안을 한 거죠. 체육복. 그것도 재미있겠다. 운동화도 신고? 야, 우리 나이에 운동복 입고 뛸 수 있겠어?
못 뛰면 걸으면 되지 뭐.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복 파티에 성공 경험이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아예 계절별로 하자. 봄에는 체육복, 여름에는 뭐가 좋을까? 여름에는 교복, 하복, 가을에는 교복, 동복, 겨울에는 참바. 그렇게 계절별 추억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선후배들까지 합류했어요. 선배님들도 함께해요. 후배들도 불러요. 학교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소문은 SNS를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50대들의 교복 파티가 화제가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모임들이 생겨났어요. TV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어요. 저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미영이가 PD에게 물어봤어요. 특별하죠.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야기잖아요. 순수함, 우정, 꿈, 이런 것들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우리도 해봐야겠어. 정말 부럽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어. 댓글들을 보면서 성민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큰 일을 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동창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컨셉으로, 때로는 교복으로, 때로는 체육복으로, 때로는 그냥 편한 옷으로 만나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17세예요. 준호는 말해요. 그때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꿨어. 다시 웃는 법을 배웠거든. 혜연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복 입으려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이렇게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줄 몰랐어. 미영이는 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엄마도 17살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나도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수련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았어요. 피아노 학원을 차리려고 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교복 입고 17살이 되어보니 아직 늦지 않았더라고. 성민이는 지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이번엔 뭘 해볼까? 소풍, 수학여행? 하지만 이제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이들이 깨달은 건 무엇일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17세의 마음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교복 한 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함께 웃는다는 것의 소중함. 어른이 되어서도, 아니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추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혹시 옷장 깊숙이 잠들어 있는 교복이 있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입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날 테니까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연락해보세요. 별일 없지 라는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요즘 웃은 적이 없다면 무엇이든 좋으니까 즐거운 일을 계획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교복을 입은 50대들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17세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적당한 자극과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깨어날 수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매 계절마다 만나고 있고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오래된 옷장을 열고 있을 거예요. 먼지 쌓인 교복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야, 우리 한번 만날까? 그 작은 용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교복의 마법은 옷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어요. 17세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에 있어요. 순수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50대들이 교복을 입고 웃고 있을 거예요. 추억을 나누고 우정을 확인하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할 거예요. 우리 아직 젊네. 네, 여러분도 아직 젊어요. 17세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말이에요.